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학생미래지원센터 이현우 컨설턴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울시 대학생들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내용들 최대한 좀 담아보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부끄러지는 섰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정보 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면접 경험이 별로 없어서 막연하게 준비하려니 많이 어려운데 혹시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 처음에 의뢰를 받고 면접 준비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주셔갖고 좀 솔직히 뜨가했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답변을 잘 드려야 될 텐데, 면접이라는 어떤 단어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인터넷 검색이나 사전 검색으로도 충분히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으니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처음 직장 생활했던 게 2003년 내지는 2006년, 그때는 정말 대면 면접만 있었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대면, 비대면, IT 기술 발달로 AI 면접, 그리고 기술, 인성, PT, 토론, 상황극 등등 굉장히 면접도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많은 경우의 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각기 면접 방식에 따른 개별적인 어떤 전략 수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면접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면접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고학년이나 수료 학생들은 충분히 다 알고 있으실 거예요. 한 4개 정도 좀 짚어본다면은 자기소개, 그리고 지원 동기, 직무 역량 관련된 어떤 경험들 같이 이야기하시고, 또 인성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인턴이나 신입으로 많이 가시니까 그런 어떤 성격의 장단점 등이 공통적으로 좀 출제되는 단골 문항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실 때 정량적으로 어떻게 수치화가 좀 이렇게 가능한 그런 어떤 자신의 장점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굉장히 영어를 잘합니다 했을 때는 토익이나 아니면 영어 시험 고득점 성적표를 딱 내보이면은 증명이 되겠죠. 근데 반면에 제가 굉장히 열정이 뛰어납니다, 책임감이 강합니다, 아니면은 굉장히 어려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어떤 성격이나 인성적인 장점은 수치화시켜서 딱 눈에 보여주기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럴 때는 그런 유사한 상황에서의 자신의 경험으로 설득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장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좀 구체화시키는 게 최초 단계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좀 더 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이것도 너무 잘 아시는 분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산업, 지원하는 기업과 자신의 수행해야 될 역할인 직무, 세부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어떤 요즘에 많은 기준이 되고 있는 지식과 기술과 태도, 그런 부분들이 얼만큼 또 잘 이해가 되어 있어야 할까. 그리고 기타 좀 더 덧붙이자면은 직업을 수행할 때 기초적으로 필요한 능력들이 문제 해결, 아니면은 대인관계. 여기서 대인관계는 친구들끼리 잘 어울려서 이렇게 술 잘 마시고 잘 놉니다, 그게 아니라 공통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공적인 업무, 예를 들면 팀플도 우리 가능하겠죠.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공모전 같이 준비하는 팀 활동, 그런 쪽에 좀 더 자신의 어떤 적합한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학교 학생들 공공 분야,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데 직업 윤리에 대한 부분도 항상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도 같이 좀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생각되는데, 여기서 좀 제가 잔소리 같지만은 죄송해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기소개서 쓸 때도 그렇고 면접 준비도 우리 학생들 똑똑하셔갖고 준비 잘해 오시는데, 근데 가끔씩 조사한 기업이나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글을 쓰시거든요. 자기소개서나 면접 스크립트에. 그것도 다 좋아요, 잘 하셨지만은 거기서 필요한 게 조금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기업 내지는 아니면 직무와 결국에는 나와의 어떤 내 역량과 내 능력의 연관성, 그래갖고 서류 같은 경우도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기업 소개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굉장히 결국에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속된 말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어쩔 TV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고. 본인의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제가 좀 잔소리 같이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일반적인 면접 답변 같은 경우는 1 더하기 1은 2다. 산수공식, 수학 답같이 무조건 딱 맞아 떨어지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 개개인들이 전부 다 다른 백그라운드, 히스토리 갖고 있으시잖아요. 똑같으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은 뭐 그거 보시는 거는 많이 이제 신경 안 쓰는데요. 합격 자소서나 면접 같은 거 후기 그거 보고 절대적으로 그거에 의지해서 같이 너 똑같이 써봐야지, 똑같이 해야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약간 비춥니다. 대신에 그런 거 충분히 잘 보시고 저와 같은 그래도 검증된 상담 전문가에게 한번 더 컨설팅을 신청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렸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좀 저런 말씀하시나 할 수 있는데 제가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는 학생 이름 가지고 대신 면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어디까지나 서제스천이거든요. 제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학생이 얘기를 듣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다 취사 선택할 수 있고 성인들이고 다 훌륭하고 똑똑하시니까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가 무조건적으로 항상 맞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늘 여러분들께 이런 방식은 어떨까라고 제안 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제 논리는 면접에서 필요한 내용은 면접관이 듣고 싶은 말만 딱 거기까지 해주는 것이 최선의 면접 답변 준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후에 예시도 한번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꼼꼼하고 완벽하고 준비 열심히 하려는 친구들이 있어요. 굉장히 저도 리스펙하는데 그런데 좀 약간 비추는 문장을 하나하나 깨알같이 다 몇십 분 정도 면접되는데 외우려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약간 비추다.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면접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당연히 면접 봤으니까 이 학교도 이제 제가 입사를 했겠죠. 긴장이 누구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 하나 좀 꼬이면은 통으로 날려버리고 다시 한번 뭐 이야기해 주세요 하는데도 그러면 더 긴장되고 그래서 면접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아까 예를 들었던 내 장점, 예를 들면 영어 실력, 책임감, 그와 관련된 사례 등등 키워드는 암기를 하시고 대신에 스크립트 작성해서 자꾸 읽어보시면서 물론 외우면 좋겠지만은 자연스럽게 입에 붙고 수식어나 조사나 문장 등등은 수시로 반환해도 괜찮거든요. 그 스크립트에 중요한 키워드만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면접 환경이나 문항 후기 같은 것도 요즘에 여러분들 다 검색 잘 하시니까는 충분히 알 수 있고 준비를 잘 해보세요. 면접 컨설팅 하실 때. 자, 그렇게 우리 학생들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더 책임감 가지고 더 열심히 저도 봐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우리 학생 미래지원센터,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면접 컨설팅, 자기소개서, 진로 상담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저희가 늘 여러분들 곁에서 최대한 필요한 내용들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열정을 가지고 스타트업 기업의 비전 달성에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기업의 인재상에 걸맞게 기본적으로 개인 업무나 팀플레이 등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항상 열정 넘치게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전공 수업에서 팀플레이 수업이 있을 때 아무도 팀장 자리를 지원하지 않고 활동이 진행되지 않을 때 제가 팀장을 자처하며 결국 팀장으로서 팀원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분위기를 끌어나가며 책임감 있게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좋은 성과를 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회사에서 저의 열정적인 성격과 리더십을 발휘하며 본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분 자기소개 같은 경우도 아직 면접 경험 없으신데 굉장히 잘 작성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형용사, 국어 시간 아닌데 저 사람이 왜 형용사 얘기를 할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분들 많이 만나시거든요. 근데 공통점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싫어하는 형용사가 있어요, 선생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때는 여기도 이제 되도록 좀 줄이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다양한 활동, 좋은 성과, 좀 애매한 어떤 뭉뚱그리는 형용사는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1분 자기소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1분 넘을 것 같거든요. 제가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1분 자기소개라고 무조건 이렇게 명시하는 기업들 많지 않지만은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 속된 말로 약간 좀 밑밥 정도로 자신의 어떤 강조하고 싶은 장점 키워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는 정량적인 장점, 정성적인 장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런 거를 어떤 사례로 간단하게 정도만 보여주고 면접관이 거기서 조금 더 관심이 있으면은 추가적인 질문에 갈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다시 말씀드려 투머치는 좋지 않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키워드가 책임감인지 그런 것도 좀 열정인지. 자, 그 어떤 인성적인 장점, 성격적인 장점 얘기할 때는 되도록이면 프로젝트 참여해서 성과를 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였냐 그 부분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담입니다만 제가 다른 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아니고 근무할 때 그때 이제 뭐 우리나라 유명한 어떤 굴지의 대기업 인사 담당자분 계열사를 만나게 됐거든요. 그분이 이제 좀 약간 친해져서 대기실에서 이렇게 미팅하고 그러다가 좀 농담도 하시고 그러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나라에 대학교가 몇 개 있어요? 갑자기 왜 그런 거 물어보시지? 글쎄요, 한 300개는 되나 그랬더니 우리 회사가 좀 크다 보니까는 한 번에 1,300명씩 학생들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게 막 웃으시면서 진짜 웃으시면서 그래요. 다 1,300명이 동아리 팀장이었대요. 그게 뭐냐? 동아리 팀장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본다. 팀원이었더라도 차라리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부분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정도 제가 피드백 간단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인가요? 제가 스타트업 기업에 지원한 이유는 열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저의 성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의 커리어 방향성과 일치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케팅 부서의 인재가 되기 위해 전공 수업을 통해 배움을 얻어왔고 대외 활동과 공모전 등을 준비하며 마케팅부에서 해야 하는 일을 미리 경험했습니다. 덕분에 마케팅부에서 하는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방법을 배우며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 기업은 매번 다른 기업과 차별성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결과를 내는 기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기업의 방향성과 저의 성향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꾸준히 쌓아온 활동을 통해 얻게 된 배움과 열정적인 도전 정신, 그리고 책임감을 통해 매번 새로운 도전을 하는 스타트업 기업의 비전을 이루어내는데 크게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원 동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마 지원 동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되고요. 사실 저도 대학교나 어떤 공공기관 근무할 때마다 지원 동기 생각하느라고 좀 머리가 아픈데 답변 잘 써주셨어요. 잘 써주셨지만은 뭐 그런 자리니까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마찬가지로 성과 경험이 베스트가 아닐까. 그래서 여기 이제 학생들이 말씀하셨을 때 대외활동, 공모전 등 참여했고 일들을 미리 경험했다. 전반적인 어떤 그 형용사가 나오고 그 업무에 대한 방법을 배우며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은 흔히들 학생들 뭐 검색해 보시거나 뭐 우리 비교과 특강 많이 들으실 거예요. 스타 기법이라고 어떤 상황이 있었고 과업, 태스크, 그리고 내 친구가 아니라 어떤 공동 그 과정에서 나의 액션, 행동이 있고 그 R은 리절트, 성과나 결과물이 있다. 그 순서에 따라서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태스크가 좀 약간 애매하다면은 오히려 좀 더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는 방법이 SCAR 기법이라고 합니다. SCAR, 상처인데 상처가 바로 이제 C가 크리시스, 문제의 어떤 어려움.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 당연히 기업은 대학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여기 입사해서 학생 상담하는 거 외에도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좀 예기치 못한 상황들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나 싫어, 하긴 내가 할 일도 아닌데 몰라, 안 해. 그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반면에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도 고민하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간에 제가 융통성이라든지 역량 발휘해서 해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후자를 좋아하죠, 기업에서는. 그래서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게 제일 베스트다라고 생각되고요. 근데 학생들이 그래요. 선생님, 제가 성과를 못 냈는데 이거 써도 돼요? 거기서 물론 써도 되는데 대신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그때 내가 뭐가 좀 부족했거나 뭐가 좀 잘 안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자신의 후기, 피드백을 같이 적으시면서 그래서 차후에 내가 이런 비슷한 상황이 분명히 회사 일할 때 생길 텐데 그런 부분 보완해서 잘하겠다. 이거는 뭐 제 실제 경험인데 뭐 우리나라 제일 큰 신용카드사 데이터 분석팀 참석하는 친구가 면접에 이제 준비하는 친구가 그때 이제 PT 면접을 준비하는 고민이 대학원생들이랑 같이 경쟁을 하고 석사생들하고 자기는 학부생인데 그리고 성과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자기 이제 데이터 분석했던 경험이 있는데 오히려 저는 근데 그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키고자 집중한 부분은 그거죠. 성과는 안 났지만은 이후에 어떤 식으로 내가 보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거짓말같이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합격을 했죠? 그 친구 합격을 했어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그 한 사례를 모든 케이스에 다 대입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안 되는 건 아니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본인의 장단점은 무엇이며 그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저는 매사 신중하고 꼼꼼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릴 때 모든 변수를 고려하고 실수를 최대한 줄이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결정을 신중하게 내리는 성격 탓에 우유부단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 꼼꼼한 계획을 세워 스스로 결정을 미루지 못하게 했고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의 장단점과 단점에 대한 보완 방법 마찬가지로 잘 써주셨는데요. 기왕이면 이건 뭐 제가 항상 뭐 100%다 맞다,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실수하거나 좀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례를 하나 좀 간단히 갖고 오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래야 좀 더 잘 이해가 된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도 그냥 이거는 저 혼자만의 그런 뇌피셜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 담당자분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는 수많은 사람들, 대기업이나 뭐 공기업 같은 경우는 많이 지원하거든요. 하나하나 그렇게 서류 보느라고 힘드시고,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제 바쁘고 이제 귀찮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 그러시는 거예요. 야, 아까 그 친구 거 다시 꺼내와봐, 저기 속에서. 누구요? 어떤 특정한 상황 딱 되면서 그 했던 친구 있잖아. 아, 그 친구가 저 기억나요. 다시 서류를 찾아오고, 그런 경우들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해서, 물론 상황 묘사하는 글이 아니라 자기소개서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도 좀 더 구체적이고 특정한 인상 주기 위해서는 그 상황을 좀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그리고 이거 마찬가지로 이제 제 예시일 수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직업 상담이라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뭐 다른 어떤 대학에 실제 제 경험했던 사례예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단점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 이현우 씨에 대해서. 그랬는데 제 단점이 정의 많은 게 제 단점입니다. 그랬더니 거기 보시는 처장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저서 얘기해 보시라. 정의 많은 게 왜 단점이겠냐? 상담하는 사람이, 제가 이제 학생들을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하루 종일 상담하고 되게 피곤하고 목도 아프고 지치는데 퇴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학생 차가 와갖고 선생님 도와달라고. 왜요? 내일까지 마감인데 지금 이렇게 한두 시간 뒤에 넣어야 되는데 서류 지금 깜빡하고 못했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정의 많아서 다시 컴퓨터 켜고 자리에 앉아서 학생 상담해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면접관들이 다 이렇게 굉장히 웃으시면서 저를 뽑아주셨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상황 이후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마찬가지로 이게 한 사례가 모든 여러분들 사례에 다 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어떤 단점도 어떻게 오히려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보완책이 있다면은, 남들은 나이브하게 장점 단점 다 하나씩 얘기하지만 나는 장점 2개를 같이 쏠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노하우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전공과 다른 업무에 지원을 하셨던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때는 제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성적에 맞춰 전공을 선택했지만, 대학교에 와서 제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만의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나갔습니다. 물론 전공자들에 비해서는 제가 부족할 수 있지만, 이 일에 관련한 저의 열정은 남들에 비해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를 뽑아주시면 이를 분명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자, 이것도 요즘 이제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는 그런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전공과 다른 업무로 지원한 이유 또 잘 써주셨는데, 첫 줄에서는 이거는 뭐 굳이 없어도 될 정보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도 이제 그 채용 트렌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들으시는 거 열심히 전공 공부도 하시고 다 우리 정해진 교수님들 수업 듣잖아요. 그걸 이제 교과라고 하고, 그 외 모든 것들, 여기도 계시는 뭐 스타터분들인데 비교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요즘에 그런 첨단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는 직접 대면해서 수업 듣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혼자 독학해서도 충분히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스펙,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 향상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제 친구 중에 하나 뭐 영상을 갑자기 사무실 놀러 갔더니만 보고 있어갖고, 너 뭐 하냐고 그랬더니만은 외국 사람이 뭐 강의하는 거 듣고 있어요. 영상 편집하는 거 자기도 배운다고, 쓸모가 있을 것 같아갖고, 야, 니 영어도 못하는 게 뭐 그거 보고 외국 거 보고 있냐 했더니, 야, 바보야, 요즘에 다 캡션 나오잖아. 시켜놓고 번역기 돌려갖고 다 보고 이해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뭐 자격도 이제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비전공자지만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히 어떤 가능한 그런 증명되는 자격증이나 경험, 성과물, 그리고 뭐 하다못해
예, 뭐 학점 은행도 많이 들으시거든요. 학생들이 필요하시다면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기업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교과에만 좀 집중했지만은 실제는 지금도 비교과도 그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학교 열심히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학점 잘 딴 친구도 물론 이렇게 뛰어난 친구들이지만은 실제 업무에서는 또 다른 어떤 평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교과 활동들 학생들 다 지금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것도 충분한 어떤 경쟁력이 있으니까는 뭐 주눅 들거나 그냥 눈치 보지 마시고, 그리고 충분히 내가 역량이 갖춰졌다 생각하시고 당당하게 준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력서를 보니 긴 공백기가 존재하던데 이 공백기 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 당사 지원 전까지 긴 공백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자 공백기 동안 스스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어학 공부와 대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언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업무 수행 능력을 키우기 위해 어학 교육을 수료하고 우수한 어학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외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프로젝트 팀에서의 경험은 팀원들과의 원활한 소통, 리더십,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여러 환경에서도 빠르게 적응하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어학 공부와 대외 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추었습니다.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직무에 대한 열정과 능력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자, 긴 공백기에 대해서도 여기도 이제 굉장히 부구절절한 그런 사연들 적어주셔서 그 예시를 좀 잘 봤는데요. 명백한 어떤 결과물 예시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어학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1년 동안에 교환학생 갔다 왔고요. 그랬는데 거기 그런 어떤 스토리, 논리가 이제 맞아 떨어지려면은 기왕이면 좀 이렇게 영어 점수가 좋은 어떤 결과물이 있을 때 쓰면 좋지 않을까. 근데 뭐 예를 들어 토익이 내가 500점인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다. 그건 약간 좀 뻘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외 활동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들을 향상시켰다고 하셨는데 거기 성과를 토대로 얘기하면 좀 좋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좀 피드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듣고 싶었던 어떤 이렇게 좀 면접관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에 대한 베스트 예시로 이렇게 학생들이 작성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자,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거는 친구들끼리는 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도 스타터 이제 후배분들 면접을 보실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선배가 아니면 선임이 지시를 한다. 당연히 이제 후배라든지 다른 학생들의 팔로워가 따라야 되는데, 이렇게 뭐 예를 들면 학교 뭐 상담센터에 얘기가 있어요 하면은 그 친구 별로 쉽지 않겠죠. 같은 입장일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관이 듣고 싶은 말은 뭐 예를 든다면은 뭐 이건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단 그 상황에서 조직이니까 상사의 지시에 따르고, 그런데 내가 스스로 다시 생각했을 때 좀 문제점이나 의문점 정도가 있으면은 그 일을 지시한 상사는 굉장히 높은 분이실 수 있겠죠. 내 동료나 선임에게 문의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게 거기선까지가 아마 상사가 제일 듣고 싶은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예전에 어떤 공기업 준비하는 여학생이었는데 굉장히 착하고 순수하고 열심히 한 친구예요. 근데 그 기업에서 자기가 조사해보니까는 신문고 제도가 있다고, 만약 이런 질문이 있을 땐 그렇게 답변하겠다고 해서 안 된다고 말렸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답변을 잘 하셨는지 그 이후에 합격 소식, 기쁜 소식 전해줘왔고요. 당연히 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있겠지만은 면접에서는 그래도 면접관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게 베스트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다른 회사에도 지원하셨나요? 네, 스타터 기업 외에도 A사와 B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A사는 떨어졌지만 B사는 서류 합격한 상태입니다. 만약 이 회사와 B사 모두 합격한다면 저는 스타터 기업에 입사할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스타터 기업의 가장 큰 타이틀인 기부에 대한 가치관 때문입니다. 현재 경기도 청년봉사단 부원으로 2년간 활동 중이며 빗물바지 정화활동, 유기견 돌봄 등의 봉사를 해왔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제 봉사 경험과 함께 기부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스타터 기업의 열정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기 때문에
스타트업 기업에 입사할 것입니다. 이거 어려운 질문이네요. 다른 회사도 지원했는지 이런 거 요즘에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이제 답변 굉장히 잘 써주셨는데 이것도 좀 학생들마다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좀 이렇게 내가 그런 거는 좀 가리고 싶은 친구들이 있고 신경이 많이 써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거기에 신경 쓰이면은 더 면접 괜히 초과 뭐 상관 뭐 벼루 때문에 뭐 태운다라는 것처럼 더 크게 이제 나한테 마이너스 될 수 있으니까는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 단어 하나 참 떨어졌지만이라기보다는 좀 면접에서는 포멀한 랭귀지 쓰는 게 좋겠다. 우리가 불합격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도 뭐 크게 상관은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면접관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우리 학생들 뛰어나시니까는 다른 기업도 지원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제를 하는데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소개라든지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지원 동기에서 명확한 어떤 교집합이 나온다면은 그래도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오고 싶어 하는구나. 사람이면 그렇게 설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시로 드릴 수 있는 게 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어 얘기를 많이 드는데요. 해외에 이제 뭐 생활을 오래 하고 어학 능력이 뛰어나요. 그런데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예를 들면은 활성화하고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교집합이 있었고 그런 일을 한번 맡아보고 싶은 뭐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원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회사가 지원하는 회사가 그쪽을 좀 해외 쪽을 많이 하고 있진 않아요. 그렇다면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한번 뭐 기회가 되면은 그런 쪽으로 한번 진출할 만한 아이디어가 있다. 그런 식으로 연계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시를 드릴 수가 있겠고 예시도 좋은데 어디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부라든지 봉사 중요하다. 굉장히 좋은 의미겠지만은 조금만 더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뭐 그 정도로 좀 피드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우선 저를 뽑아만 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몇 가지 질문점이 있습니다. 회사 내규를 따른다고 공지되어 있었는데 입사 시 연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봉 협상이나 인상 관련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사에 대해 궁금한 점 뭐 어떤 경우는 뭐 학생들이 뭐 실제로도 뭐 그렇게 하는 친구는 진짜 없는 것 같거든요. 뭐 연봉이 얼마냐, 뭐 회사 내규라고 이제 공고가 나온 경우에는 아니면 복지 뭐 베네핏이 어떤 것이 있느냐 물론 공고에 나오지만 물어볼 수 있겠는데 제일 무난한 답변 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뭐 뽑아주시는 걸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세대 때 쓰던 이야기고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제일 무난한 게 거의 이제 학생분들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속된 말로 명분이 된다면은 출근 일자가 정확히 언제 되는지 좀 궁금하다. 그거 왜 물어보시죠? 면접관 했을 때 제가 학생이잖아요. 학생이기 때문에 수업이나 교수님들랑 뭐 졸업, 뭐 시험 이런 일자를 좀 조정해야 돼서 그거 좀 미리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무난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굳이 뭐 사족될 필요 없이 그냥 뭐 이거 질문 안 한다고 해서 크게 불이익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그런데 괜히 좀 뻘쭘해하고 뭐라도 좀 얘기해 볼까라고 하는 게 좀 사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었고 마찬가지로 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그 답변들에 대해서 제가 좀 피드백 드렸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한번 찾아오셔서 저희 이제 같이 상담을 또 1대1로 받아보시면은 여러분들 상황이라든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이렇게 명확한 답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면접 상황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단기로 급하게 면접을 준비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굉장히 이번에도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 저희 이제 학생 미래 지원센터,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 저 외에도 유능한 직업 상담 선생님들, 컨설턴트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자, 그런데 갑자기 또 이렇게 그런 상황이 닥치고 저희도 왜냐면은 여기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제 학생들도 많이 보시고 하는데 보시는 건 좋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중요한 거는 필터링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절대적으로 다 믿을 수 있는 정보 있는 그대로 따라하는 거는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또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간결하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건 좀 약간 예시를 제가 드릴 텐데 어느 정도 자신의 경험을 조금 더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아예 내가 경험이 없는데 그렇다라고 하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뭐 제 프로필 나갈 때 실제로 어떤 대학이나 어떤 기관에서 근무했었다. 근데 근무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이 되겠죠.
대신에 거기서 했던 상황 중에서 제가 뭐 맡았던 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약간은 더 이야기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뭐 학생들이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너무 좀 자신들이 경험했던 내용들이 좀 별로 큰 업적이 아닐까라고도 걱정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신입이나 오히려 이제 인턴으로 많이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도 큰 역할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 자신이 실제로 수행할 수 있고 내일 당장이라도 회사 출근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글쎄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이렇게 약간 좀 업무 난이도는 높지 않지만은 좀 번거롭고 그런 일들도 이렇게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설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그 정도로 좀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면접관이 면접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보이는 특정한 행동이 있을까요? 예, 이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질문은 안 하거나 아니면 압박하는 꼬리 질문을 계속하는 경우들도 있고, 예, 이거는 좀 예시를 드린다면은 좀 학생이 이런 경우에는 좀 면접 태도가 안 좋다기보다는 페이킹 굿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좀 전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는 건 괜찮겠지만은 이건 봤을 때 한 학생들 정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닐 것 같은데 궁금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뭐 제 지인들 같은 경우에도 해당 분야에서 이렇게 오래 일하고 전문가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IT 프로그래머 하는 친구가 자기가 그 회사 면접에 맨날 들어간대요. 인사팀에서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없으니까. 그 친구 성격이 약간 좀 굉장히 좀 꼼꼼하고 까다로운 친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하는 얘기 제가 들어보니까는 이거는 4년제 컴공과 본인도 이제 그렇게 나왔으니까는 그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자소서나 면접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끝까지 캐물어갖고 그 거짓말하는 걸 잡아낸다,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솔직한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들고요. 뭐 제 개인적인 경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어떤 뭐 교과목 시연하는 면접 장소 자리가 있었는데, 그런데 면접관 분들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거 잘 보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좀 뭐라고 했던, 예, 그거 생각해보면 참 이렇게 그러면 안 됐지만은, 예, 그런 경우도 있었고.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당황하시겠지만은 최대한 좀 평정심 유지하시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면접도 경험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물어보거든요. 여기 생각 그렇게 크게 기대하고 넣었는데 면접 제의였는데 가지 말까요? 저 무조건 가보라고. 면접도 공부고 경험입니다. 자꾸 하다 보시면은 본인도 이렇게 노하우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되도록이면 좀 참석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면접을 앞두고 긴장이 많이 될 때 긴장을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도 이제 영상 보는 분들이 이게 뭐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엔 단어 하나로 말씀드리면 프랙티스. 예, 연습을 통한 반복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긴장의 정도도 마찬가지로 사람들마다 굉장히 다 기준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좀 꼼꼼하고 완벽하고 잘하려는 친구 같은 경우는 긴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수치로 딱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내가 정말 100점 맞아야겠다, 120점, 200점 맞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더 부담이 되시고, 오히려 한 7, 80점 정도, 운전면허증 거의 많이 갖고 있으시잖아요. 100점 안 맞아도 합격입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잘하려다 보면은 그렇게 더 부담감이 생겨서 잘 못하는 경우가 있고, 과거에 굉장히 괜찮은 학생이었는데 면접에 갈 때마다 좀 계속 이렇게 미끄러져갖고, 그때도 이제 우리 시립 때 마찬가지로 선생님도 여러 분 계셨는데 다 돌고 저한테 왔었는데, 그 친구는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심리적인 부분도 제가 좀 이렇게 케어를 해갖고 결국에는 희망하던 공기업 취업시켰던 사례가 있습니다. 예, 이런 어떤 사례 지금 현재 이야기하면 좀 굉장히 길어지니까는 마찬가지로 저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유사한 고민 있는 친구들 많이 방문해 주시면 좋겠네요. 면접 때 저지르기 쉬운 사소하지만 중요한 실수로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면접관들이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또 이제 그런 거 또 따지거나 유난히 또 잘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소한 행동조차 면접에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도 지금 잠깐 이렇게 손 움직이고 했는데, 예, 그런 친구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모의 면접 같이 하다 보면은 손이라든지 몸을 좀 움직이고.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너무 습관이래갖고 이거를 내가 너무 신경 쓰고 어떻게 사실상 FM대로만 이렇게 손 다리 밑에 내리고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너무 또 신경 쓰여갖고 스트레스 받아서 면접 답변을 좀 잘 못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건 더 큰 마이너스가 아닐까 해갖고, 생각은 하되 너무 부담은 갖지 말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약간 드라마 같은 얘기 아니냐,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 친구가 이제 어떤 모 중견기업의 이사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큰 건물에서 이제 출장 갔다가 들어오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이사님 면접 오시라고 알았다고 준비하는데 그 큰 건물이고 회사 여러 개 있대요. 근데 거기서 면접 딱 보니까는 어떤 분이 이제 면접 복장으로 옷이라든지 잘 꾸미고 오셨겠죠. 면접 보는 사람이네 그랬는데 하필이면 그때 정말 어이없게 그냥 전화를 딱 받으면서 옆에 지나가면서 그러는데 그 제 친구인 회사 그 회사 생각보다 여기 찾아왔는데 별로인 거 같네. 그게 하고 순간 기분이 확 나빠지는. 그래갖고 자기는 나중에 서류 보고 스펙이나 겉으로 들어본다는 부분은 굉장히 좋았는데 면접장 딱 들어왔더니 그분은 모르셨대요. 근데 이 친구 제 친구는 알죠. 그래갖고 그렇게 좀 별로인 회사네요. 처음에 무슨 색 했더니 뜨아 하고 놀란 거예요. 그래갖고 불합격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다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어떤 속담 빌자면은 정말 이렇게 뭐 마음이나 몸을 다시 다지고 말 조심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에피소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면접관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면접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마디로 딱 제가 이제 여기 적어놨었는데 attire. 그래서 면접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포멀한 과정이라서 외양에도 좀 신경 써야 된다. 그래갖고 뭐 여러분들 뭐 화장을 꼭 해야 돼요? 머리 이렇게 손질해야 되나요?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면도나 마찬가지로 머리도 좀 깔끔하게 하시고 첫인상도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이렇게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서로 이렇게 연애하실 때도 첫인상 중요하다고 하지만 면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첫인상을 좋게 하는 그런 준비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처음에 좀 말씀드렸지만은 면접관이 딱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 학생미래지원센터에서 제가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라고 좀 이게 좀 지나다니시면서 아니면 우리 UOS 스토리에서 보셨을 학생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조금 다시 이제 정리해 말씀드리면은 고용노동부, 정부와 우리 서울시립대학교와 그리고 서울시 동대문구 그렇게 어떤 정부, 학교, 지역자치단체에서 같이 힘을 합쳐갖고 여러분들 다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힘든 게 뭐다? 좀 대학에 오신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 있겠지만은 당연히 이제 취업도 하나의 큰 요소일 것 같은데 그게 힘들다 보니까는 저나 아니면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들 이렇게 채용을 해갖고 상담도 해드리고 저희가 뭐 특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들 그렇게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년차 저희가 사업을 받아서 진행을 했고 2024년에도 올해 1년 동안 했던 그 경험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 여러분들께 정말 뭐 진로 설정과 취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유의한 뭐 상담이라든지 활동 많은 프로그램들 준비를 할 테니까요. 저희 학생회관 205호 학생미래지원센터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많이 활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